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5월 9일 우리들은 제19대 대통령을 새로 뽑게 됩니다. 이번 대선은 그야말로 건국 이래 최초로 야권이 주도하는 대통령 선거가 됐는데요. 여론조사 지표로 드러난 바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지지자 간의 갈등들도 매우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119명의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을 제안을 했는데요. 이 운동을 직접 제안하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원식입니다. 잘 지내시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탄핵이 됐어요. 네, 탄핵이 됐어요. 예, 파면이 됐어요. 네, TV를 보는데 처음에는 뭐 그러나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가슴이 그냥 소울은 콩닥콩닥하고 두근두근했는데 마지막에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러니까 그날 마침 제가 공정무역 토론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토론회를 하는 분들하고 같이 그걸 시청을 했거든요. 네. 오마이 TV 안 보셨어요? 오마이 TV를 봤나 뭐 보셨죠? JTBC 본 것 같은데. 그리고 끝나고서 저보고 소감을 거기에 이제 국회의원이 저 혼자 앉아 있었거든요. 이게 바보같이 그 시간에 될지 안 될지 모르고 훨씬 전에 토론을 잡아놨는데 10시부터 시작했는데 11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토론회 하고 있었던 건 저밖에 없었을 거예요. 혼자 국회의원 혼자 앉아 있으니까 소감 한마디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하다가 눈물이 저도 모르게 글썽글썽해가지고 저는 대학 들어갈 때가 박정희 시대 아닙니까? 76년에 76년. 예. 1976년에 대학 입학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인혁당이 처형당하고 긴급조치 9호. 그래서 학교 안에 경찰들이 쫙 깔려 있었고 75년에 긴급조치 9호가 나오고 난 다음에 75년 2학기부터 77년 1학기까지가 2년 동안 전국에 무데모거든요. 무데모? 데모가 하나도 없었어요. 시위가 하나도 없었어요. 시위를 할 수가 없었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인혁당 처형당하는 걸 보고 시위하면 처형될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7호 학번까지 운동했던 사람들은 다 제적당했고 76년에 그런 상황에서 처음 대학 들어간 게 저희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 1학기까지 거의 데모를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학생 운동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 77년 첫 저항 운동이 77년 4월 19일 날 4.19 연세대에서 저희 동료 몇 사람이 그냥 시험지 뿌린 거, 그 백지 유인물 사건이거든요. 백지 유인물 사건. 아주 뭐 기상천외한 사건이죠. 아니 백지를 돌렸다고 잡아간 거예요? 네, 사실은 그랬죠.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돌리면서 4.19인데 이것밖에 못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돌렸더니 학생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백지를 받아가더라고요. 그러다 잡혀갔어요. 경찰서 가서 조사받는데 이거를 물속에다 넣어보고 뭐 불로 태워보고 식초에다 넣어보고 그 뭐 다리미로 데려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냥 백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나눠줬냐? 시험 공부하라고 나눠줬다. 이랬는데 결국은 경찰 그러니까 형사 처벌은 안 받았어요. 근데 저쪽에서 2심 전심 유언비어 유포죄다 이렇게 조사받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학교에서 정학을 받았죠. 그 이유에서 그 중에 한 분은 제적당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박정희의 독재 정권에서 그 딸까지 그 40년 50년의 그 긴 세월이 그날 끝나는 날 아닙니까? 저로서도 제 청춘이 다 들어가 있는 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다 국회의원까지 하고 있는데 그 제 청춘의 인생과 삶과 고민과 고뇌가 다 담겨져 있는 그 순간이 마무리될 수 있는 물론 이제 적폐청산이나 앞으로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마무리될 수 있는 그 순간을 딱 부닥치니까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40년이네요. 76년부터. 41년. 네, 저로서는 그렇죠. 그 박정희 시대는 그 훨씬 전부터여서 더 긴 세월입니다만 다른 건 다 그래도
72년 10월 유신 이후에 박정희 정권의 태도는 우리가 도저히 우리 역사에서 용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아 정말 그 박정희, 전두환, 네. 노태우, 김영삼, 네.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DJ 노무현, 네. 그리고 또 다시 이명박, 박근혜 그렇게 대통령이 바뀌도록 그래도 하나 자부심은 있어요. 1600만이 넘는 촛불을 들고 그렇죠. 세계가 주목하는 그렇죠. 민주주의의 성숙한 그럼요. 민주주의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은 굉장히 위대한 성과다. 나라를 망치고 그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을 망신살을 뻗치게 한 게 그 세력이라면 네. 우리 세력 그 과정에서 싸우기도 하고 또 감옥도 가고 그러면서 정권도 바꿔서 민주주의의 얼굴도 좀 보기도 하고 그랬던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세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든 거 아닙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든 거죠. 예. 노벨 평화상 줘야 돼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전 노벨 평화상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촛불 대한민국 촛불에다 노벨 평화상 주는 운동을 적당한 기회에 시작해 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은 계속 운동 전문가세요. 감옥에 계실 때도 민생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 감옥 뭐죠? 그 재소자 인권 투쟁위원회, 재소자 인권 투쟁위원회. 그때는 이제 돼지고기 싸움. 네, 돼지고기 싸움. 반찬 좀 더 줘라. 반찬 아니, 양을 더 줘라. 더가 아니고 정량대로 줘라. 아 정량 더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생육 100g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생육을 삶으면 한 줄죠. 60g쯤 되거든요. 그렇죠. 60g을 줘야 되는데 10g 주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그건 그거 정말 뭐 벼룩에 간을 내 먹는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거 정상화하자는 그런 싸움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여태 운동이야 40년째. 여러분 어디서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원식 의원님께 응원의 박수, 응원 메시지 좀 보내주십시오. 카카오톡 335 그리고 늘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 그리고 아프리카 TV 또 페이스북 그리고 또 카카오 TV로 여러분 많은 응원 메시지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을 제안하셨어요. 네. 어느 버스에서 내려오라는 겁니까 이게? 버스 탔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 촛불 시위가 이렇게 평화적으로 정말 전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한편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나 전 대통령이 너무나 국민들을 기만하고 또 국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고 그런 분노가 거기에 한편에 있었고요. 그럼요. 그런 꼭 바꿔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이 그 운동을 만들면서 초기에는 과거에 해왔던 운동 방식대로 막 정경버스 위에 올라가서 넘어가려고 하고 정경하고 싸우려고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저희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날 그 꽉 낀 상황에서 그 현장에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이제 폭력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맞아요. 정말 절박하게 이 정권을 물리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자 하면서 맞습니다. 정경버스 위에서 내려와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내려와 막 그러고 또 뭐 막 그 차별적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장애인 차별, 여성 차별에 해당하는 무슨 뭐 병땡 뭐 이런 표현을 쓰면 바로 못하게 하고 그만둬 뭐 취소해 막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저는 집단 지성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발현됐던 촛불이다. 그 현장 취재를 하면서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정말 우리가 감동을 받기도 했고 맞습니다. 그런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평화 시위를 만들어내고 결국은 국민들의 대다수 국민들의 엄청난 지지를 모아서 박근혜 정권을 물리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혁명을 완성하려면 대통령 선거를 잘 치러서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을 뽑고 그리고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들의 삶을 잘 보듬게 안을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하려면 대선 과정에 정말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고 특히 경선 과정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이 경선을 치루어 가면서 우리 후보들이 여러 분 계시니까요. 더불어민주당에도 여러 후보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좀 이러저러한 뭐 또 본인들의 좀 더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주 일부 지지자이긴 합니다만 네. SNS 상에서 너무 과도하게 또 과격하게 이렇게 네, 네.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후보에게도 그렇고 지지자 간에도 그렇고 이런 분들한테 서로 상처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절박한 심정으로 박근혜 정권을 물리치려고 정경버스 위에 올라가서 과격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와 했듯이 네. 경선 과정에 지지자들 간에 아주 일부입니다만 과격하게 이야기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모욕 주고 하는 발언을 하는 거는 네. 누가 말려서 잘 안 되니 네. 이 집단지성 SNS 안에서 또는 네. 우리 지지자들 안에서 네.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네. 정경버스 위에서 내려와 하듯이 예. 그런 과도한 그런 모욕적인 언사 이런 거는 쓰지 말자. 상처를 주지 않도록 네. 우리가 비판은 하더라도 네. 과도한 비난 이런 건 예. 하지 말자 하는 운동을 벌인 거죠. 전 정말 필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운동 전문가 우원식 의원님께서 너무 잘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 기자들한테도 되게 네. 그런,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정치부 기자들은 욕을 되게 많이 먹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정말 그 오해의 소지가 없이 공정하게 진행을 해도 특정 인물에 대한 편향이었다라고 해서 악 모함을 주기 시작하면 그게 정말인 것처럼 여론이 막 형성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처음 기사도 사실은 안 보고 나중에 가면 영 왜곡돼 갖고 그렇습니다. 다른 비판을 예,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게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운동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왜 그 좀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이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좀 격화하는 양상이 보여서 그러신 겁니까? 최근에 우리 당의 이제 여러 가지 발언들 지금 네. 뭐 말씀하신 대로 기자들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네. 의원들 발언 이제 여과 없이 다 나가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뭐 SNS 뭐 또 방송을 통해서 여과 없이 다 나가니까 네. 그걸 다 보는데 네.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 네. 또 검증하는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아주 굉장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네. 심지어는 뭐 나가라. 어딜 나가요? 당 바깥으로 나가라. 뭐 보기 탈당해라. 싫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네네. 그런 사람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원들한테 아니 이런 발언도 못해.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걸 이제 하루 저녁에 여러 사람한테 한꺼번에 확 받으면 네. 이제 너는 당신이 이야기한 건 이러한 점에서 문제가 네, 있습니다. 네. 이런 예, 하는 건 괜찮은데 보기도 싫어. 뭐 이렇게 하고 쫙 달리면 정말 상처받거든요. 그것도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받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원들 사이에서도 많이 회자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나 네. 이렇게 상처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네, 네. 어떻게 하나 하다 의원들끼리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네. 그것도 있고 지지자들이 이제 그걸 하니까 뭐 제기하는 문제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민들을 훈계하냐? 훈계하는 거냐? 예. 그리고 국회의원들 니네 당신들이 먼저 나서서 그러면 저 용어도 좀 잘 쓰고 네. 상대방에 대해서 지나친 비판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 것들은 얘기 안 하고 우리한테만 그러냐? 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 하세요. 예, 예. 다 그런 면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 운동을 해 가면서 네. 이제 꼭 지지자들한테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119명이 서명을 했거든요. 네, 네. 우리 의원들 전체가 서명을 한 겁니다. 당 대표, 원내대표 두 분 빼고 네, 네. 전체가 두 분은 왜 뺐어요? 그건 이제 지도부가 시켜서 한 것 같은 모양이 되면 또 곤란하니까 의원들의 자발적인 어떤 참여로. 참여와 예. 운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어서 예. 지도부는 빠지는 게 좋겠다 이렇게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고요. 네. 그러고 보니까 119예요. 그러네. 119네요.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119, 예. 민주당 경선을 잘 지키는 119 이런 건데 예. 결국은 그 서명을 한 국회의원 본인도 네. 여기에 묶이는 겁니다. 우리도 아니 그 지지자들이 과하게 이야기하는 걸 하지 말라고 하면서 네. 본인은 과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죠. 이 운동을 통해서 예. 앞으로 이 서명에 참여한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네.
본인 발언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왜 우리한테만 얘기하냐, 네, 네. 라고 이제 항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 지지자에는 후보 지지자로서 국회의원들도 다 포함되고 또 이 운동을 제안한 국회의원들도 본인들 자신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분열적 언어를 쓰지 말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각오이기도 하다라고 네. 하는 것을 근데 말씀드립니다. 일각에서는 뭐 민주사회에서 경선을 하다 보면 뭐 서로 상처나는 발언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무슨 당의 이름으로 자꾸 제재를 하느냐 그러면 자유로운 토론이나 이런 것을 막는 요소가 된다 이런 비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정치를 해봅니다만 네. 이제 꽤 했잖아요. 네. 삼선에 예. 들어가 있으니까 중간에 한번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비판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둔감해요. 그리고 뭐 둔감하다기보다는 웬만한 비판에 대해서는 네. 다 그럴 수 있다. 예, 그리고 예, 이건 예. 민주사회고 네, SNS나 이런 그 언로가 충분히 열려져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네. 그런 비판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충분히 네. 한번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네. 그런데 그거보다 좀 넘어가는 비판들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쓴다거나 네, 네. 그리고 그것을 그런 이제 한 그룹들이 만들어져 갖고 아주 집단적으로 한다거나 네, 네, 네. 그리고 뭐 거의 용어도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짜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지경이니까.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판은 뭐 얼마든지 네, 네. 하실 수 있고 저도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네. 일테면 뭐 올리신 글에 대해 몇 가지 간과한 점이 없는지 먼저 생각해 주십사 하면 글을 올립니다 하면서 네. 장문의 글을 보내왔어요. 예, 예, 예. 지금 얘기했던 그런 예, 내용들이 예, 다 예. 있는데 예. 이런 내용이면 얼마든지 토론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 그래서 비판은 하되 네. 아주 단문 형식으로 한 모욕을 예. 주는 인격살인에 해당하는 표현들 그런 예. 것을 이렇게 뭐 아주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왕창 집중 포화를 뭐 한다거나. 누가 뭐 계획한 건 아닌데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네, 거죠 네. 지금 예. 그런 그룹이 좀 만들어져 있어서 네. 국회의원들이 나서서는 이게 잘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또 그 사람한테 집중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버스에서 내려와 하듯이 우리 지지자들이 집단지성의 힘으로. 집단지성의 힘으로 국회의원을 보호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네. 경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네. 국회의원뿐 아니라 후보자들도 그리고 상처가 서로 지지하는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그렇죠. 예. 점점 갈등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경선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하나로 합치자고 했을 때 감정들이 남게 되면 합쳐지기가 굉장히 어렵단 그렇죠. 말이죠. 적보다 더 미운 동지. 그러게 돼요. 저도 이 대통령 선거뿐 아니라 많은 선거를 치러와 봐서 네. 경선 이후에 네. 화합이 잘 안 되면 굉장히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네. 많이 봐서 네,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제 걱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제안서 낸 거는 여러 가지로 잘 되고 있고 또 국민들의 바람이 이번에는 확실하게 바꿔달라. 네, 네.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제대로 챙길 그런 세력이 네. 정권을 잘 잡아서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으로 모여 있다고 하는 그렇죠. 것을 예.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네. 근데 걱정이 한 가지 있다면 그렇게 과도한 비난으로 해서 네. 혹시라도 아니면 다행이고요. 네. 근데 혹시라도 여러 경우에서 많이 봤듯이 네. 경선 이후에 갈등 요인이 되면 그건 곤란하다. 예, 그래서 지지자 여러분들께 네. SNS에서 그런 일을 누가 하면 네. 하지 마. 네. 버스에서 내려와듯이 예, 하지 예, 마 예. 하는 이야기를 해달라 하는 예. 운동을 던진 거죠. 그렇군요. 근데 저는 참 그 의미 있는 운동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봤더니요, 민주당 지지율이 50%를 넘었습니다. 네, 50% 넘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이 당 출입한 이후에 처음인 것 같아요. 이 당 출입한 이유가 아니라 건국 이래 최초입니까? 건국 이래 처음일 것 같아요. 새누리당이 그 열린우리당 때 네. 우리가 아주 열린우리당 잘 나갔잖아요, 마지막에 그때. 예. 마지막에 분열하고 막 네, 그럴 네, 때 네. 그때 우리가 10%대에서 왔다 갔다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때 한나라당이었나요? 한나라당이죠. 그때도
50%를 한나라당이 넘긴 적은 없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네. 건국 이래 사실상 처음 있는 일 아닌가. 네. 그래서 이거 사실은 좀 무섭기도 해요. 네. 국민들의 지지가 얼마나 얼마나 절박한가. 그렇죠. 그런 건데 50%가 넘게 지지한 것 때문에 네. 얼마나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가. 네. 그래서 이번에 실패하면 안 된다. 그렇죠. 또 하더라도 이런 국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받아안는 정권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그 가져야 되는 가장 큰 위기 의식은 지금 바로 말씀 주신 그대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국민의 얼굴을 닮은 개혁 과제들을 다 차분히 좀 해 주셔야 된다라는 이제 요구를 받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차곡차곡 개혁 과제들을 이제 실현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난번에 이제 저희 방송에 출연하셔서 1, 2월 임시국회 너무 중요하다. 이때 개혁 입법들을 잘 해야 된다. 그래야 대통령 선거도 잘 치를 수 있는 거다 말씀을 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됐어요. 1, 2월 국회가. 그리고 지금 3월 국회 열려 있는데 사실상 대선 때문에 3월 국회 이거 제대로 되기 어렵고 대선이 끝나면 여전히 저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삼성동에서 저렇게 지지 세력 모아가지고 소란을 일으키면서도 이를테면 정치의 복원을 위해서 삼성동 자택 정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유한국당 의석은 그대로 있단 말이죠. 어떻게 돌파할 수 있다고 보세요? 글쎄 이제 1, 2월 국회가 정말 중요하고 거기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혁을 진전시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죠. 그걸 보면서 자유한국당뿐 아니라 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혁이라고 하는 게 아주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개혁들의 요구가 아주 기본적인 요구거든요. 근데 그게 자유한국당뿐 아니라 거기에 또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분들의 인식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바른정당이요? 그래서 정말 쉽지 않구나. 그리고 이 여소야대 우리가 정권을 잡아도 여소야대가 되는데 더더군다나 그 이후에 1년 후에 지방선거를 치르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 1년 후에 또 큰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허니문 기간도 굉장히 짧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걸 잘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어떻게 넘어서면서 실제로 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혁을 추진해갈 동력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이제 고민이죠. 특히나 인수위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지금 논의를 해가고 있는데요. 정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 있다 이런 판단이 서요. 꼭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법을 통과시켜서 해야 되는 일도 있고 또 법 이외에 정권의 의지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이런 걸 개정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그 지지 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정권에 대한 지지를 초기에 그 정책 시행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가고 그 국민들의 힘으로 차근차근 넘어가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국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찾아 나가면서 그 일을 해 나가고 또 하나는 그런 국민들의 힘을 가지고 돌파할 수 있는 건 해 나가고 또 하나는 그게 결국은 법적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다른 정당하고의 연대를 아주 진지하게 모색해 가야 되겠죠. 이를테면 그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좀 칼라가 비슷한 점이 있는 이게 두 당 그리고 국민의당까지 해서 3자 간의 일종의 연합정부 모델 같은 게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만약에 앞서 이제 40년을 싸워가지고 박근혜 권력까지 이제 다 정리를 국민들이 한 건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민주당이 50%가 넘는 지지를 받고 정권 교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달라지지 않았네. 별반 차이가 없네. 우리의 삶은 똑같네라는 열패감이 생기면
저는 그 다음이 더 어려워지지 그렇죠. 않을까. 그러니까 진보 정치에 대한 일단 개혁 정치에 대한 것이 기대가 지금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면 정치적 동력을 또 잃게 되지 않을까. 또 잃죠. 그 지난번에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 그런 면이 있거든요. 예. 저 이명박 정권을 넘어갈 때 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만 네. 한계에도 부닥치고 또 국민들의 요구를 잘 수렴해내지 못한 네, 그런 네. 과정을 거치면서 동력을 굉장히 잃었죠. 그때 소위 민주개혁 진영이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맞습니다. 취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더 빨리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가 그만큼 크기 네,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정권이 개혁해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추진해 가면서 또 하나는 이 같이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세력들끼리의 연합, 연대 네, 이런 예, 문제들을 연합정치. 모색을 해야죠. 예. 그거는 이제 지금으로서는 뭐 딱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이 대선을 치르는 과정이 그런 걸 논의하는 과정이 돼야 될 겁니다. 그 5월 9일 네. 날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근데 역사상 5월 9일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더라고요. 네. 민자당이라고 드러나간 삼당의 예, 삼당합당. 예. 영삼이 그때 종필이 전당대회 팔자 했을 바꿨네. 때죠. 막. 그러니까요. 90년. 저도 예. 아주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예. 저 인사동 안에 있는 예. 민자당 당사. 예. 정권 농성하셨어요? 예. 아니 정권 농성은 안 했는데 예. 거기에서 전당대회 하면서 네. 그 삼당 합당이 이루어진 날이죠. 맞아요. 네. 삼당 합당은 1월 22일 이루어졌고 이제 전당대회를 전당대회를 5월 9일 날 통해서, 한 건데 이때도 봤더니 내각제를 하려고 추진하려고 했더라고요. 개헌 논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물론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지금 올해 30년 한 세대가 흘렀기 때문에 개헌 논의가 계속 촉발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나온 보도를 봤더니 민주당을 뺀 나머지 정당 세 정당이 개헌안을 만들었어요. 네. 임기 3년으로 단축을 하자. 19대 대통령. 그렇게 해서 4년 중임제로 가자. 뭐 이런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받아라. 민주당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여야 3당 지금 뭐 여당은 아닙니다만 민주당을 제외한 3당의 예. 분권형 개헌 추진 합의 그렇죠. 그 안이잖아요. 네, 네. 이거는 정말 유감입니다. 그 저 이유는 네. 개헌을 매개로 해서 현재 불리한 정국을 뒤집어 보자고 하는 정략적 의도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선이 두 달도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2달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개헌의 필요성은 저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87년 개헌을 했을 때도 네. 충분히 검토하고 한 개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지금 개헌안으로는 네. 지금 다양화되어 있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우리 헌법에 다 담고 있지 못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개헌은 필요합니다. 권력 구조 문제뿐 아니라 네. 그렇게 하려면 이번에 할 때 좀 제대로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얼마 전에 네. 의총을 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에 대한 의지가 없다 자꾸 그렇게들 네, 이야기도 예. 하고 그래서 충분히 토론을 해서 제가 나가서 그런 제안을 했어요. 네. 시기를 딱 못 박자 개헌에 대해서 그리고 개헌을 해나갈 주체를 분명하게 세우자. 네, 네. 그래서 그 개헌을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내서 동시선거로 선거를 치르는 것을 당론으로 하자. 네. 그래서 그걸 당론으로 그날 정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논의는 네. 굉장히 다양한 논의, 권력 구조뿐 아니라 네, 네. 국민의 기본권까지를 포함하는 그 사회의 전반의 변화에 네. 따른 그 개헌을 해 나가기 위해서 네. 국회 개헌특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당에도 개헌특위가 네. 개헌을 논의하는 단위가 있고요. 예. 그 개헌특위가 논의를 하고 중심이 돼서 네. 그리고 의원들이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본인들이 생각하는 안을 다 던져주고 개헌특위가 논의해서 내년 지방선거 때 동시선거로 하자. 그렇게 일정을 딱 박았습니다. 네. 그걸 당론으로 정했거든요. 이렇게 당론을 정하고 사실은 이 개헌을 추진하려고 했던 세력들의 가장 중심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있어요. 여기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고요. 네. 김홍기 의장도 입만 열으시면 개헌 예, 이야기가 개헌이. 지금 국회의장님, 네, 예. 국회 사무총장 네, 다 개헌파죠. 개헌파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해서 서명도 뭐 200명 넘게 받기도 하고. 네. 그래서 여기 개헌하자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정도 정하고 개헌 네. 특위 논의 주체도 정했으면 네. 그러면 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우리가 안 하면 집권 이후에 안 하면 네. 당내가 조용하겠어요. 당내가 당장 시끄러워지죠. 네, 네. 누가 당을 맡든지 간에 그건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겁니다. 네. 그게 당론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것도 의지가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네, 거잖아요. 예. 이거는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못 믿겠다가 아니고 못 믿고 싶다. 못 믿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헌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게 아니고 예. 대선에서 네. 지금 불리한 구도를 3당이 연합해서 개헌을 매개고리로 해서 3당이 연합해서 이 대선 전국을 뒤집어 보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개헌을 모독하는 겁니다. 정치 꼼수다. 꼼수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이렇게 하면 오히려 개헌 동력도 상실될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발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발의는 할 수 있죠. 뭐. 예, 발의는 하는데 네. 통과 가능성은 통과는 안 되죠. 예, 통과 가능성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앞두고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선 앞두고 이 이른바 개헌, 이게 빅텐트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개헌안을 토대로 해서 예, 같이 뭉치자고 하는 건데 네, 네, 이거는 너무나 대선용 네, 꼼수고 네, 더불어민주당 반대 전선을 치자고 하는 거고 마치 그때 평민당을 제외한 3당 네, 야합을 네. 했듯이 네, 맞아요. 그런 냄새 그런 느낌이 확 들잖아요. 예, 맞아요. 90년 오구전대 때도 사실은 당시 평민당이죠. 평민당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민당 그랬던 제외하고 나머지 다 합쳐서 3당 합당했죠. 예. 이제 예. 그때 이런 모습이 네. 결국 저는 국민의당이 참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안철수 대표도 반대했어요. 예, 후보도.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지방선거 때 하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를 예. 정하자 이런 네, 거고. 네, 예. 이렇게 그 자유한국당 지금 탄핵이 된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과 네. 개헌을 고리로 해서 네. 이거 권력 나눠 먹게 하자는 건데 손잡을 경우에 국민의당을 지지하고 있는 호남 사람들이 이걸 용인해 줄지 저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무슨 용기로 이렇게 하는지. 네. 아 너무 과도하게 용기를 했다.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안 되는 일에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 김종인 전 대표가 탈당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이분이 좀 주도하는 측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민주당의 개헌파가 원하는 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발의가 되면 함께할 민주당이 있다. 민주당의 개헌파는 지난번에 당론을 결정할 때 네. 내년 지방선거 때 동시 투표로 개헌안을 통과시키자라고 하는 네, 네. 그 시기와 그 개헌 논의 주체를 정하는 그 당론을 정할 때 찬성했어요. 그래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들 되게 동의하고 네. 거기 아주 대표적인 개헌파가 저 강창일 의원이잖아요. 네. 제가 그런 안을 이제 이야기하고 그 의총 그 발언대에서 내려오는데 강창일 의원이 저한테 잘했어. 의원식 한 발언 중에 제일 잘한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만큼 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컨대 대선 이후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개혁 과제들 어떤 것들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지금 어려운 그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그런 정책을 우선 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사회 이 박근혜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드러나면서 도화선에 불이 붙었습니다만 그 근저에 바닥에 가면 정경유착을 통해서 대기업 위주의 소위 뭐 비즈니스 플랜들로부터 시작한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 아주 불공정한 사회를 낳았고 거기에 이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1,00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600만에 달하는 자영업자 그리고 기술 개발에 앞서고 하도급하는 중소기업체 네. 여기가 너무 못 살게 됐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기저입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국민들의 이렇게 어렵게 살아온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그런 정책. 네. 그게 소위 경제민주화 정책이 전면에 서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걸 뒷받침해 가는 것들이 검찰 개혁에 있어서 검찰이 외부 세력, 외부 권력으로부터 휘둘리지도 말아야 됩니다만 검찰 자신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는 것도 막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공수처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견제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 언론도 저렇게 둬서 네. 저게 되겠습니까? 언론이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네. 언론이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 공공성, 공정성 네. 이런 것들, 국민의 알 권리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언론이 바로서게 하는 개혁 이런 것도 중요하죠. 교육적으로 들어가서도 정말 사립학교 이 사립학교가 정말 이렇게 부패하고 한 네. 이걸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면에 내세워서 해야 되는 그런 그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재벌 개혁, 그리고 검찰 개혁, 언론 개혁, 그리고 또 교육 개혁. 교육 개혁 너무 심각한 문제고, 그러니까 이 문제만 좀 해결돼도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 잘했다 이런 평가할 것 같습니다. 워낙 심각한 문제들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이 외교 문제를 네. 정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네. 남북 문제를 비롯해서 일본, 중국, 뭐 사드, 정신대 네. 등등의 문제로 해서 이 불거져 있는 네. 국민들의 불안 네. 이거를 잘 해소시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요. 정말 출발부터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나 너무너무 많다. 많아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추익환님께서 을지로위원회 만세하셨어요. 아는 분이세요? 아니 잘 모르는 분이. 을지로위원회 만세하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그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 네. 주창자 이신 의원시 의원이 국민들께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은 이 정권 교체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이게 아름답게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도 정말 저 세력 성숙돼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때 바른 정권도 쓰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혁도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경선을 아름답게 성숙되게 치러야 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 지지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 제안한 국회의원 몫이 굉장히 큽니다. 국회의원도 이번 제안서를 서명한 마음으로 분열의 용어 그리고 잘못된 용어, 남을 지나치게 비난하는 용어 이것을 자제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것과 함께 우리 지지자들이 이런 아름다운 경선을 지켜내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 정경버스 위에 올라가는 걸 내려오는 집단 지성의 힘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저희도 열심히 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찌됐든 지도부가 좀 가끔 좀 이상한 결정을 내릴 때 그 의원총회 열으셔가지고 그 집단지성의 힘으로 그 수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민주당 의원님들의 그 집단지성의 힘을 믿는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분열의 그 경선이 아니라 통합의 경선이 될 수 있으면 그 자체가 한국 정치사에 남기는 의미가 또 굉장히 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 같은 올해 87년 6월 항쟁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데 여러모로 의미 있는 정치의 공간이 많이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